안녕하세요, 드루먼입니다. 자, 오늘은 평택 지제역 자이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현장 위치는요, 여기 지제역이 이쪽에 있죠. 걸어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670m 정도 거리고, 지제역 인근으로는 지제역 바로 앞에 있는 더샵 센트럴시티 요 아파트랑 힐스테이트 지제역 두 개 단지, 그리고 이번에 분양할 지제역 자이, 이렇게 이 세 군데 아파트가 이제 역세권에 지금 포함이 되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는 역세권인데 그 밖에 뭐 센트럴파크라든지 센트럴파크 1단지, 2단지라든지 여기 이편한세상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역세권으로 보기엔 좀 많이 멀어요. 네. 실질적으로 역세권인 아파트는 이 하나, 두 개, 세 군데, 요 세 군데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지지역 택지지구 이쪽을 좀 굉장히 좋게 보는 게, 일단은 다 1군 브랜드예요. 더샵에서 이제 내년에 입주 예정인 거의 2000세대급 요 아파트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힐스테이트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이가 분양하고요. 그리고 좀 내려가시면은 대림건설에서 건설 중인 이편한세상 지제역 여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1군 브랜드예요. 이쪽에는 이제 더샵 브랜드고, 더 들어가면은 자이가 또 있고요. 게다가 이렇게 뭐 소규모 단지도 아니고 전부 다 이제 1000세대가 넘는 그런 대단지 1군 브랜드가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현장을 가보시면은 뭐 정신없고 완전 시골같이 길도 꼬불꼬불하고 정말 다니기가 많이 불편한데, 향후에 이 아파트들이 전부 다 입주를 하고 이쪽에는 비어있는 택지지구 이쪽에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고 초등학교라든지 주변 인프라가 다 갖춰지게 되면 이쪽 지지역에 있는 택지지구도 뭐 편의시설이 고덕 신도시에는 좀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지지역에 교통이 편리한 SRT라든지 지하철, 그리고 GTX까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향후 뭐 5년 후, 10년 후에 미래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성 스타필드가 오픈을 했죠. 위치는 바로 여긴데요. 보시면은 고덕 신도시보다 이쪽에 지저역 이쪽이 더 가까워요. 차로 안 막히면 한 15분 정도, 그 정도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뭐 쇼핑하거나 문화시설 이용할 때 평택이나 이제 안성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 이제 지저역 거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쪽에 거리가 그렇게 많이 멀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서 좀 이용하기 좀 편리해요. 특히 이런 수도권의 외곽 지역에 있는 이런 평택 같은 경우는 이런 몰세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이제 뭐 이마트도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마트까지도 걸어서 갈 수 있어요. 네, 걸어서 한 5분 정도만 가니까 뭐 충분히 걸어서 갈 만하죠. 지금은 이렇게 로드뷰로 보시면은 완전 정신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마트가 뭐 이쪽이고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있고요. 지금은 차 타고 가보시면 뭐 굉장히 좀 복잡스럽습니다. 네, 완전 시골 같죠. 예. 뭐 이런 느낌인데, 향후에 다 개발이 완료가 되게 되면 완전 깔끔하게 이렇게 되겠죠. 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변하고요. 이런 느낌 굉장히 깔끔하죠.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굉장히 쾌적해 보여요. 예. 더구나 이쪽도 이제 살기가 굉장히 좋긴 한데 지하철역과 굉장히 좀 먼 게 단점이었는데, 이런 수도권 경기도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동탄도 그렇고 평택도 그렇고. 왜냐면 지하철역과 가까이 있는 아파트들은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충분히 거주하실 만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지지역자의 분양가 한번 봐볼게요. 자, 59 A타입 24평형이죠. 분양가는 이제 3억 3,920만원. 확장비가 1,570만원으로 좀 비쌉니다. 74 A타입은 4억 2천만원 정도, 그 정도고, 이제 84A는 4억 8천, 97A 39평형이죠. 5억 6천, 뭐 5억 5천 정도. 40평대, 45평대는 이제 5억 9천과 6억 9천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형부터 이렇게 중대형까지 이렇게 구성이 풍부하게 돼 있죠. 확장비는 상당히 좀 비싼 편이에요. 24평형이 1570, 1600, 30평이 1900, 2000 정도 되고, 34평 2300, 2400, 큰 평수가 2400, 2800 뭐 이 정도 되네요. 이건 확장비는 상당히 좀 비싸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24평형이 확장비 다 포함해가지고 3억 5천 정도 되고, 34평형이 5억 정도 그 정도 되고, 39평형이 한 5억 8천 정도 그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주변의 아파트 보시면 이쪽 근처 아파트들이 지금 34평 같은 경우가 8억에서 호가가 이제 9억까지 나와요. 9억까지. 그러니까 당첨이 되시게 되면 무조건 3억에서 4억 이상은 차익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축에다가 자이 브랜드 그런 프리미엄까지 다 계산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4억 정도의 시세 차익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거의 로또급 분양 아파트가 맞아요.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공고 정리해놓은 건 봐볼게요. 오직 공고는 7월 23일에 났고요. 일정은 특별공급은 8월 3일 화요일에 특별공급이고 그 다음날 이제 수요일에 1순위고요. 그리고 발표는 8월 12일입니다. 8월 5일 기타는 기타까지는 안 올 것 같아요. 네, 1순위에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미적용된 그 민연주택이고요. 의무 거주 기간이 없기 때문에 전세를 놓을 수가 있죠. 네, 전세. 그러니까 계약금만 거시고 잔금 내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전세금을 내 가지고 잔금을 치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은 이제 7년이에요. 당첨되시게 되면 7년 동안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실 수가 없고요. 게다가 이제 재개발 아파트도 살 수가 없어요. 예.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서울에 똘똘한 재개발을 사시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등기를 치고 이제 팔 수가 있어요. 예,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공사 기간이 3년이 초과되면은 3년 이후부터는 분양권 상태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우선 공급 100%예요. 그리고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평택에서 6개월 미만 거주하신 분들이나 이제 전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타 지역인데, 기타 지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100% 평택 당에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네. 1순위 자격은 세대주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이거 처분 조건이고요.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되신 분들이 1순위 자격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8호 타입 이하는 이제 가점제 75%, 추첨제 25%고요. 그리고 8호 타입 초가 가점제 30%고 추첨제가 70%입니다. 그러니까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은 8호 타입 초가 대형 평수를 노리시면 좋겠죠. 그리고 분양금 납부는 계약금이 20%, 중도금 60%, 잔금이 20%고 중도금 대출은 50%가 나오기 때문에 10%는 잔압입니다. 10%는 본인이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 납부할 그런 여력이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좀 연체를 하신 다음에 잔금을 내실 때 그때 연체 이자랑 같이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금 20%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이쪽에 아파트가 원래 1월달에 분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미뤄져가지고 이제 7월 말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미뤄지는 동안에 평택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분위기도 1월달이랑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요. 이때도 불이 붙었는데 이때는 지금은 완전히 불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지금은 매도자 집주인들이 완전 갑이에요. 예. 진짜 3년 전만 해도, 그때쯤만 해도 평택의 아파트 안 팔려가지고 집주인들이 발 동동 구르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못 가고 많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완전 봄날이 왔죠. 예.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계약금 20%를 한 게 지금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예. 지지역이 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분양할 당시에 당해 지역 평택에서 미달이 많이 났어요. 결국 기타 지역에서 마감이 원활하게 높은 경쟁률로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건설사에서는 이제 계약금 20%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20%를 받는 겁니다. 예. 진짜 이번 현장은 이제 고덕 신도시 못지않은 진짜 역대급 경쟁률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공급 물량 한번 봐볼까요? 자, 24평 59 A타입 B타입 있죠. 108세대 106세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절반 정도는 특별 공급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반 공급이 절반 정도 공급이 되게 됩니다. 74타입도 지금 106세대 104세대고 반반씩 특별공급 일반 공급으로 배정이 됐고요. 84타입 물량이 많죠. 84타입 특별공급 130세대씩 일반 공급도 130세대 분양을 하게 됩니다. 97타입 큰 평수 39평형 같은 경우는 신혼특공이랑 생애 최초는 없죠. 노부모부양 2세대 그리고 다자녀도 6세대, 일반 공급이 44세대 43세대입니다. 가점 낮으신 분들은 이렇게 추첨제로 노려보셔야겠죠. 그렇지만 추첨제도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 당첨이 될 수도 있지만 당첨 확률도 더 낮아집니다. 왜냐면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 워낙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경쟁률이 여기도 만만치 않게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시면 신혼특공 물량이 꽤 있죠. 네, 상당히 있고 생애 최초가 그 다음으로 많고요. 자녀가 1명이나 2명 그 정도 이상이신 분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특이한 게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거주자가 50%고 기타 지역 거주자가 이제 50%로 이렇게 배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자녀가 3명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기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2021년 5월달에 분양한 더샵 지지역 센트럴파크 1블럭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자녀 세대죠. 부적격난 세대가 몇 개 나왔는데 공급 세대 수도 그렇게 많진 않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지지역이 아니죠. 예, 여기 역세권이랑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지지역 자리보다 훨씬 떨어지는 곳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서 다 마감이 됐어요. 해당 지역에서 24평 같은 경우는 뭐 12대 1이고, 그리고 30평 같은 경우는 이제 16대 1, 16대 1이고, 74C는 10대 1, 그리고 83은 20대 1. 경쟁률이 상당히 높죠. 가점도 뭐 46점부터 66점, 뭐 47점에서 64점까지, 평균 한 53점, 54점 정도, 53에서 54점 정도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최근 분양한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역자에는 여기보다 경쟁률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면도 한번 봐볼까요? 79A 타입이죠. 24평형. 79A 타입인데 구조가 진짜 잘 나왔어요. 예, 포베이 판상형에다가 현관 딱 들어가시면 이제 옆에 이제 화장실 있고 팬트리가 있습니다. 24평형인데 팬트리까지 있고 방 3개에다가 이제 드레스룸까지, 안방 드레스룸까지 상당히 커요. 예, 물론 이제 뭐 24평 특징상 뭐 방이 뭐 이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조가 이거보다 더 좋은 구조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나왔습니다. 마통풍까지 되고요. 자, 24B 타입. 여기도 괜찮죠. 여기도 참 특이한 게 포베이 판상형에다가 안방이 좀 길쭉하죠. 네, 드레스룸이 좀 작은 대신에 방이 좀 넓어요. 그리고 그 주방 옆에 이렇게 팬트리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식자재 같은 거 뭐 수납하기 굉장히 좋죠. 게다가 다용도실도 별도로 있고 아주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29평 B타입, 분양가 4억 2천, 포베이 판상형에 알파룸까지 있고요. 다용도실이 이렇게 약간 꺾여져 있긴 한데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구조 굉장히 좋고요. 여기 옆에도 팬트리가 있고요. 그리고 29A 타입, 그래도 알파룸까지 이렇게 갖춰져 있고 다용도실과 드레스룸도 굉장히 넓고요. 마통풍 가능하고 구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33B 타입, 분양가 4억 8,600 정도의 포베이 판상형의 방도 딱 4개예요. 34평형인데 방이 딱 4개 갖춰져 있고 다용도실도 있고요. 좋습니다. 33A. 굳이 꼽으라면은 이제 이 다용도실이 좀 꺾여 있는 거네요. 네. 경쟁을 좀 낮은 걸로 하시려면은 33B 타입이나 24평형도 이제 B 타입을 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38평 B 타입. 여기도 구조는 똑같네요. 네, 34평형이랑 38평 A 타입 굉장히 좋은데, 38평형인데 좀 팬트리가 없는 건 조금 아쉬워요. 네, 그렇지만은 뭐 괜찮습니다. 네.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죠. 자, 33평형으로 작은 계획 한번 봐볼까요? 분양가는 4억 8,700이고 발코니 비용 별도죠. 그러니까 계약금 20%를 납부를 하시고 나머지 5차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되고요. 그리고 6차는 연체를 하시거나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잔금 납부하실 때 연체 이자랑 같이 납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잔금 20% 이렇게 납부를 하면은 자금을 다 내시게 됩니다. 자금 계획은 이렇게. 아무튼 확장비를 포함해 가지고 분양가가 한 5억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주변에 전세가 한번 봐볼게요. 자, 힐스테이트 지제역 한번 볼게요. 2020년 12월에 입주를 했고요. 전세가 좀 4억 정도 돼요. 4억에서 3억, 저층 3억 8천, 4억 5천. 4억 5천에서 4억 정도, 매물이 몇 개 없네요. 예. 뭐 이 정도면은 입주할 때쯤이면 전세 가격이 분양가 정도, 분양가랑 같거나 분양가 뛰어넘을 것 같아요. 여기도 전세 보시면 지지역 센시티인데 전세가 뭐 3억 7천 정도 하네요. 어쨌든 3억 7천 그 정도 되고, 3억 7천, 3억 8천인데 저층이에요, 저층. 그러니까 4억 5천 정도 시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억 5천인데 이 지지역 자리가 입주할 때쯤이면 거의 분양가랑 같거나 분양가 이상으로 전세가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세 가격이 워낙 폭등 중이죠. 폭등 중에다가 다주택자들 때려잡는다고 세금을 왕창 올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를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매매가 한번 봐볼까요? 33평형이 지금 8억, 9억, 프리미엄이 뭐 4억에서 뭐 3억 9천, 4억 2천 뭐 이 정도 하네요. 8억 후반대 그 정도, 9억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네. 5억에 당첨되면은 프리미엄 4억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신축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낫죠. 신축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분양가 더블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분양가 더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지제역 매매 보시면 29평형인데 7억 8천, 저층인데 7억 8천, 7억이에요. 엄청 비싸네요. 여기는 6억 3천 정도 그 정도 하네요.
아파트 가격은 지금 34평이 이제 8억 정도 되고, 큰 평수는 10억이 넘었어요. 45평 같은 경우는 뭐 10억 넘어갔습니다. 11억, 10억 이 정도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무튼 현재 상황이 뭐 이렇습니다. 자, 지지역자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용적률은 199%. 그러니까 동간 간격이 굉장히 괜찮아요. 네. 이런 모습이죠. 단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동간 간격이 굉장히 좁은 편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유수지고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계획돼 있고 이쪽에 이제 공원이 들어서죠. 유수지도 이제 뭐 보면 거의 뭐 공원이라고 보면 돼요. 예. 조그마한 연못 같은 그런 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부 다 포베이 판상에다가 전세대 남서양 남동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죠. 네. 네, 아파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보시면 이렇게 썬큰 가든이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 들어오죠. 이렇게 커뮤니티가 이렇게 있고 헬스장이라든지 뭐 이게 다 있는 거죠. 이쪽이 이렇게 로비도 있고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이렇게 사우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차이가 상당히 커요. 예. 프리미엄 아파트인가 뭐 그냥 일반 아파트인가 예. 이렇게 사우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까 전에 봤던 썬큰 가든이 여기고 이 근처에 바로 이렇게 헬스장 있고 이렇게 독서실 도서관, 사우나 있고 골프 연습장 있고 키즈룸이랑 이제 로비가 이렇게 있고 커뮤니티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요즘에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비싸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공급이 없기 때문에 뭐 지을 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집값이 뭐 이렇게 폭등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도권은 도대체 집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인구수를 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경기도권 쪽에서는 또 아파트 공급이 서울보다는 훨씬 굉장히 많았죠. 서울에 비해서는 그래도 경기도권의 공급이 많이 부족하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수도권 3개 도시 서울이랑 인천, 경기도 2020년 1월 기준이죠. 그러니까 2,590만 명이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갔어요.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서 거주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은 아파트 값이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 1970년도 보시면은 비수도권이 70%고 수도권이 28%죠. 근데 점점 이게 비수도권에서 서울로 이렇게 몰려가고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이렇게 있는 편이죠.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 뭐 그런 거 안 하죠. 그냥 뭐 세종시랑 제주도 빼고는 수도권이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아무리 뭐 많이 짓는다고 해도 이게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개념을 아시고 평택이나 경기도 쪽에 평택이나 경기도 쪽에 아파트를 매수하실 때 청약을 하실지 아니면 청약 가점이나 뭐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집을 마련하시는데 이렇게 주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평택에 거주하시는데 평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시는 이제 해당 지역 분들인데 평택 지적자가 이제 뭐 가점이 좀 낮아가지고 당첨이 좀 힘들 것 같다. 그치만은 평택에 무조건 좀 새 아파트를 마련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 한번 청약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넣으시면 되세요. 고덕 하늘채 시그니처. 물론 입지가 좀 떨어지긴 해요. 예. 여기가 이제 고덕 신도시 바로 밑에 있는 쪽인데 좀 아무래도 고덕 신도시 생활권이랑은 좀 떨어져 있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차로는 뭐 거리가 가깝긴 한데 그래도 약간 외진 그런 느낌은 있죠. 하지만 여기도 보시면은 아파트가 지금 1884세대예요. 그 중에서 16세대가 지금 부적격 난 거 지금 후분양으로 이제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이 1순위가 이제 1순위 접수가 8월 6일,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역자를 넣으시고 만약에 좀 가점이 안 되고 좀 불안하다, 떨어질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추가로 여기도 넣어가지고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덕 하늘채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위치가 여기죠. 여긴데 다행히 초등학교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뭐 정문에서 한 4분 정도 거리니까 거의 뭐 초품화 수준이라서 괜찮은데 중고등학교는 좀 멀리 있죠. 중고등학교는 좀 멀고 편의시설이 지지역이라든지 고덕 신도시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편이겠죠. 하지만 장점은 여기가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해요. 24평 같은 경우는 3억 5,800, 24평 A타입이 3억 5,800, B타입이 3억 5,100. B타입은
6세대고 지금 A타입이 9세대 분양이에요. 자녀 세대가. 그리고 34평은 딱 날랑 한 세대밖에 안 남았네요. 분양가는 4억 7천이고요. 그래도 지금 나와있는 매물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니까 보시면은 저층이 4억 3천, 꼭대기층이 4억 8백이고 대략 한 5천 정도에서 한 1억 정도 저렴한 것 같아요. 큰 평수는 한 1억 정도 저렴하고요. 네. 신축 아파트에 꼭 살고 싶다, 근데 좀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덕 하늘채 시그니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단지 안에 이제 버스가 다녀. 마을버스가 이렇게 뭐 정류장이 있죠.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새 아파트가 이렇게 아름드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나름대로 아파트에 이렇게 마을버스가 다니긴 하지만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 설계예요. 네, 이렇게 도로만 나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문주고요. 고덕 하늘채 시그니처. 이렇게 주변으로는 이제 상가가 이렇게 좀 많이 들어왔네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